세계에서 유명한 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투자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고래입니다.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습니다. 그중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실제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의 대표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주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과 성장주 투자의 대가 손정희입니다. 가치주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의 대가 버핏 옹은 가치주 투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증권가가 공황에 빠져 있을 때 벌팅턴 노던 산타페 BNSF 레일웨이를 저가에 인수해서 철도 라인을 확보했고 08년도 휘청거리던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 만인 11년 2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물론 당시에도 우량 기업이라고 평가되던 많은 기업들이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저렴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굳이 철도 관련 회사를 골랐다는 것은 그 와중에 필수 산업인 철도를 안정자산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 회사를 사면서도 버핏은 나는 미국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럼 금융위기인데 왜 금융주에 투자를 했을까요? 나라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 경제에 따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자국민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피해는 결국 그 나라의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핏옹은 구제금융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망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 아래 높은 배당률과 여러가지 워런티를 요구하며 투자를 했고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는 어떨까요? 성장주 투자의 대가이자 일본 소프트뱅크의 창업주 손정희는 알리바바 투자로 매우 유명합니다. 2000년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만난 이후 알리바바 초창기에 6분 만에 한화 약 200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14년 만에 수천 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죠. 물론 손정희의 투자는 그 당시로 보면 가치주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알리바바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9년도 7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손정희 회장이 3번 강조한 AI 이것만 보더라도 또한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펀드의 이름 비전펀드에서도 나타나듯이 미래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후회 없는 투자 없는 법이고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해도 두 사람이 항상 수익만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나라에서 케찹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를 공동 인수했지만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60% 가까이 폭락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 소비재 분야에 집중하면서 IT 섹터의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추후에는 구글과 아마존에 투자했었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주가가 저세상 주식처럼 하늘을 뚫어버렸으니 저 같아도 후회했겠네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는 19년도 말 최악의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우버와 위워크 등에서 19년도 2분기에만 7.4조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주의 특성상 현재도 싼 가격이 아닌 상태에서 미래의 수익과 비전이 불분명해진다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어떤 투자 방식이든 수익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로 잘 알려진 테슬라는 2020년 430달러로 주가가 시작했는데 2월 중순 900불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한 불황이 시작된 이후로는 360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어떤 투자 방식이든지 전 세계적인 공황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죠. 그렇다면 자산 분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동산,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고 현물과 선물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자산을 보유하되 반대로 움직이는 혹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해지 혹은 해칭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만 원이라고 본다면 한국 돈으로 50만 원과 미국 달러로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대로 움직이는 종류로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달러는 기축통화로 위험이 닥칠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원화가 20% 떨어지고 달러가 10% 올라간다면 내 총 자산은 95만 원으로 20%인 불황을 마이너스 5%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원화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죠.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본다면 배당주들이 지급하는 배당은 기업이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현금 증거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량주들은 대부분 우상향하는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지급되는 배당도 물가 상승률 및 수익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수록 더 큰 이윤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이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우리의 기업 구조는 우량하다. 이러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인 거죠. 또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배당을 줄이지 않는 기업의 배당률은 기존의 배당률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 유도를 하게 되고 주가의 회복도 다른 주식보다는 빨라지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해 준다면 그건 우리의 은퇴를 앞당겨 주는 겁니다. 우리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도 않겠죠. 우리의 자산은 분배를 할 만큼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위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 깨지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한 바구니에 담는다고 계란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우량하지 않은 기업, 탄탄하지 않는 바구니에 계란을 담았기에 깨지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점은 실적의 압박이 없이 시간을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주 투자이던 성장주 투자이던 결국 주식의 가격은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시점과 가치의 평가 기준이 다를 뿐인 거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종목을 고르시되 거기에 배당만 살짝 곁들여서 판단해 보신다면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처를 보면 내가 그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는 판단이 잘 서실 것 같습니다. 배당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현금 배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초록창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창 금융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면 현재 주가 차트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기업 실적 분석이 있고 그 안에 최근 연간 실적, 하단에는 배당 성향과 시가 배당률, 주가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당 배당금이 삼성전자 한 주를 배당 락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배당주로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유지만 된다고 봤을 때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배당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초록창에서 증권, 국내 증시, 배당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초록창에 배당주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언뜻 보더라도 많은 종목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25개 종목이고 20페이지 가까이 있는 걸로 봐서는 코스피 900여 종목, 코스닥 1300여 종목, 합 2200여 종목에서 약 22%인 500여 종목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겠네요. 이처럼 투자를 하시겠다면, 그중 주식에 내 소중한 자금을 투자하시겠다면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과 더불어 배당 수익까지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종목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고 봤을 때에도 500여 종목이면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왜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굳이 배당주만 고집하냐는 말은, 반대로 하면 내가 1억이 있어도 배당을 주는 주식을 다 못 사는데 왜 굳이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을 고집하냐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자면 배당주 투자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 그중 우량주에 투자함으로써 배당 이익 및 매매 차익까지 노리는 투자입니다. 배당주를 매수하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배당을 주는, 은퇴를 앞당겨주는 주식이라는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 단기 매매가 아닌 현금을 주는 우량 기업을 꾸준하게 매수, 보유함으로써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복리의 마법을 이루고자 하는 투자입니다. 네가 잠든 사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버피동의 말처럼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사이에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은퇴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버피동의 재산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적용된다면 그 갭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 속에서 내가 일해서 기업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하루라도 더 오래 투자하라고 하는 말처럼 하루라도 더 빨리 시스템을, 공장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서 알아야 할 개념 및 함정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